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평이 좀 어렵죠, 그죠? 요번에 이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임대료인데, 어차피 이제 아까 문제를 드린 1번 문제는 풀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맞추실 수밖에 없어요. 좀 세부적으로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정의라든지 가로치기라든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209페이지 가시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들어갈 차례죠. 여기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지선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특히 아까 투자결합법에 아까 제가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가중평균한 계산이 있었죠. 이게 출제가 됐고, 부채감당법이라는 게 또 출제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CAPM은 아예 보지 마세요. 이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무용으로서 뭐 주식의 환원율을 구하는 건데 이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넘겨보시면은 따르면서 C조 12 암기 플러스를 5개 놓지 그 영어로 된 건 안 했죠. 그 시험 문제가 5가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시고 천천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삼성평가사 오늘 특강이 오후 특강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특강을 또 안 들으시는 분들은 좀 특강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문자가 왔어요.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떨어지신 분이 테커스 강의를 더 때문에 듣는 거래요. 그래서 듣는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 제가 한 번만 신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갑자기 자랑하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뭐 고마워요. 제가 하여튼 뭐 그렇게 찾아주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고맙고 하여튼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인데 자꾸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특강 자체가 지금 하는 게 25문제를 계속 돌리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게 어디가 틀렸는지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들으셨으면 하고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들어볼게요. 무슨 이유를 구하죠? 환원율.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수익환원법의 수익 가격은요, 가격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미래에 대한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눴죠. 그럼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그래서 이제 C조 12라고 좀 전에 암기했죠. C조 12, 2L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추출법은 내가 구해요. 시장에서 추출해요. 이게 참 어려운 단어인데, 자, 거래 사례에서 가지고 왔다는 건데, 자, 들어보시면요. 내 대상 부동산에서 구하는데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사례는 그냥입니까? 지금 구해져 있습니까? 그럼 가격도 나와 있죠. 그러면 10억이라는 가격을 매겼다면 환원율이라는 것이 지금 구해져 있죠. 얘기해 봐요. 그럼 그걸 그냥입니까? 갖다 씁니까? 그럼 어디서 추출했죠? 시장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럼 내가 구했어요? 사례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는 동의수권 내에 사례부동산을 통해서 구해갖고 시장성을 근거로 그걸 가져와서 사례부동산의 가격을 순서적으로 나눠갖고 환원율을 그걸 내가 써먹는 거죠. 그럼 실질적이고 설득력이 높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성법은 하나씩 위험 요소를 따져요.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구성법. 그래서 자, 지금 자, 조씨 아저씨가 있어요. 무슨 아저씨? 조씨 아저씨. 조씨 아저씨 와이프가 갑순이입니다. 갑순이. 갑순이께서 이 조씨 아저씨한테, 자, 들어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아까 이 시장실주법은, 그러니까 이 아저씨한테 돈을 좀 많이 봐달라고 하죠? 그럼 수익을 또 많이 받아야 가격도 많이 나오잖아요. 돈 벌어오라는 게 옆집 아저씨만큼 갖고 라는 건 무슨 추출법이죠? 시장 추출법이에요. 무슨 추출법? 근데 우리가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요소 구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순수일에다가 위험률을 더하죠. 그러니까 순수일은 은행 이자예요. 근데 부동산은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 위험률을 더하는 거죠. 위험에 대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분해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더해주고 가치가 올라오면 빼줘도 되죠. 그럼 이 조씨 아저씨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그냥 더 벌어달라 그래. 그 위험 요소가 하나야 굉장히 많아. 돈 벌면 맨날 도박하고 술 먹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조씨 아저씨는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럼 하나씩 구성 요소를 따져서 위험률을 더해 나가는 거죠. 근데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자, 평가사한테 막 가격 올려달라고 막 부탁하거든요. 그러면 평가사가 환원율을 떨어뜨리면서 주관적으로 할 개념이 크기 때문에 요즘 잘 안 쓴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투자결합법은 벌어달라는 게 틀려요.
아까 물리적 투자결합법 기억나세요? 토지와 건물이 똑같아요? 달라요? 같다, 다르다. 다르고 분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가중평균 했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금융적은 저당 투자가 은행이에요. 자, 은행과 내 지분 투자가 요구하는 게 틀리죠. 저당 투자자는 은행에 대한 건 이자 수익이고 난 지분 수익을 원해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에르두하고 이제 부채감독법이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건 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조성법 있어요? 그 위험 요소가 하나예요? 구성 요소가 여러 개 있어요. 분해해서 요소 구성법이라고 그래요. 구성 요소. 그래서 위험에 따라서 할증을 더하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참 고마운 게 조성법에 지 들어갔죠? 얘도 주에 들어갔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래서 그 위험 요인이 많기 때문에 플러스 하는 게 있고 마이너스 하는 것도 있죠. 투자결합법은 아까 물리적으로 토지와 건물 다르고 가중평균까지 갔었죠. 금융 쪽도 저당 투자 요구수익률과 지분 투자 요구수익이 같다, 다르다? 자, 따라서 지분은 지분끼리, 저당은 저당끼리 곱하면 되거든요. 찾았죠? 그러니까 지분 비율에다가 지분 수익률, 저당 비 저당 상속. 근데 아직은 계산 안 나왔어요. 근데 시조12 에르두법이라는 게 있죠. 에르두에다가 감정평가사라고 적어줘요. 감정평가사. 감평사예요.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얘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애예요. 재테크의 달인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얘는 이제 1959년에 완전히 감정평가의 전가후를 완전히 바꿨어요. 자, 우리나라도 1992년에 가요계를 완전히 바꾼 애가 누구와 아이들이에요. 안 나오고. 자, 그러면 전가후가 완전 획기적이죠. 소득이요. 한 해 소득만 따져요? 여러 해로 따져요? 그럼 아까 한 해가 순수익이고 여러 해가 미래 현금 흐름이죠. 그러니까 매기간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가 안 변합니까? 변할 수도 있습니까? 얘네는 가치 변화를 고려 안 합니다. 고려한다, 안 한다. 근데 가치가 그냥요 상승할 수도 있어요.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럼 고려 안 하는 게 나아요? 고려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낫고. 레버리지 효과 아시죠? 그럼 지렛대 효과로서 저당을 빌리는 게 유리하겠죠. 저당 지분을 전혀 고려 안 합니다. 고려 안 하는 게 낫다, 고려하는 게 낫다. 하났다는 거죠. 자, 1억으로 만약에 저당이, 지금 얘가 저당 지분 하나법인데, 저당 지분 방식. 저당이 만약에 8천만 원이고, 만약에 지분이 만약에 2천이다. 자, 타인 돈을 그냥 해요. 갚아나가요. 원금 상환분이라는 게 있죠. 그럼 원금을 상환해요. 그 원금을 상환한다는 자체는 만약에 2천만 원 상환한다는 건 없어집니까? 나중에 지분으로 형성이 됩니까? 내가 갖고 가는 거죠. 그럼 저당이었다가 지분으로 가서 저당 지분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자, 고려 안 하는 게 나아요? 고려하는 게 나아요? 얘는 재테크의 달인이에요. 진짜 내가 얘기하는 거 봐봐. 그래서 내가 작년에 돈을 벌어서 재테크를 좀 하는데 강의를. 자, 지금 봐봐. 내가 지금 굉장히 후회하는 게 한 5년 전인가 제가 한남동에 아파트 살려고 그랬어요. 그때 시가가 9억인데 지금 19억 가요. 그럼 그냥이야 가치가 상승해. 고려 안 한다, 고려한다? 하죠. 근데 그때 내가 좀 은행에서 땡기려는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나 이자 많이 나가던데 큰일 나. 안 할래. 근데 저당을 고려 안 하는 게 나, 고려하는 게 나. 하나 낫다는 거예요. 들어봐요. 그럼 갑돌이가 지금 6억이 있어요. 그럼 얼마가 또 필요해요? 3억이 필요하죠. 땡겨야 되죠. 그럼 그냥이야 고려하는 게 나. 가치가 상승하니까. 얘기해봐요. 그럼 A은행에서 땡겨서 그냥이야 저당을 고려하는 게 나. 근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빌리자마자가 교훈이에요. 나는 왜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왜 자꾸 신분 상승이 안 되냐면 어르신네들 때문에 그래요. 이자는 빌리지 말아라. 다 빚이다. 그래서 부자가 안 되는 거야. 그죠? 진짜 그래. 유튜브 보면 다 그 얘기야. 그죠? 강남 애들은 다 돈 빌려, 목이 아프다, 야. 그지? 그러면 그냥 애들 저당을 고려해야 돼. 가치가 상승하니까. 얘기해봐요. 잠깐만. 지금 6억이면 사업 필요하지? 이제 돈 빌려, 안 빌려? 돈 빌리지 말자가 가훈이야. 그럼 얼마가 필요한 거야? 그럼 그냥 허리띠 졸라매. 3억을 2년 동안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모아 9억이다, 12억이다, 12억. 지금 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남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12억 됐으면 또 얼마가 필요해? 그냥이야 또 졸라매. 졸라매. 이게 12억에 19억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굉장히 저는 재테크 달인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냥이다 가치 변화를 고려한다. 저당을 고려하죠. 맞습니까?
그러다 얘는 치고 빠지라는 얘기를 해요. 장사를 안 해봤어도 장사는 그냥 치고 빠져야 돼. 그럼 3년을 하면 10년 동안 보유했다가 나중에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뻥치나 봐봐. 다 들어가. 에르도법 있어요? 저당 지분 방식. 금융적 투자 결합을 좀 발전시켰어요. 그러면 그냥이야 치고 빠져. 그럼 그냥이야 보유기간이 있어. 보유기간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또 재테크 강의한다면 그냥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돼. 그럼 2년 있다 치고 빠져야 되는 거지. 내가 별걸 다 강의한다. 그럼 얘는 그냥이야 보유기간 동안. 갖다 주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세전현금 수지라는 거 아시죠? 그럼 세전현금 수지는 그냥입니까? 부채 서비스세금 뺐습니까? 그러면 저당은 고려했죠? 근데 아직 세금은 고려했다 안 했다? 이때 세는 짭세야, 재산세야, 소득세야? 소득세를 얘기를 해요. 맞아요? 부채 서비스세는 고려했죠? 근데 영업소득세는 고려하지 못했어요. 단점이 될 수가 있죠. 한 해에요, 매기간. 세후, 세전. 보유기간 동안에 아까 그 형성하신 지분 형성분 아세요? 그럼 저당이 지분으로 환생하셨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길래 지분 형성 노미야, 분이야? 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기간 말에 가치 변화 고려했죠? 거기다 저거 재테크의 달인. 뭐의 달인? 재테크의 달인. 내 이 사람만 믿었다면 내가 10억 벌었는데 두 채만 샀어도 강의 안 하는데 진짜 그래 한순간이야. 그죠? 저도 요즘 놓치기 싫어서 계속 분석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냥 가치는 올라가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지역 잘못 투자하면 또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재테크 달인이지 가치가 상승해 하락할 수도 있어.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역 잘 선택해야 돼. 그죠? 오케이. 재테크의 달인.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은행 입장이에요. 그래서 에르드는 지분 투자자 입장이에요. 누구 투자자 입장이다? 지분 투자자. 따라서 LG전자. 그럼 에르드는 누구 투자자? 지분 투자자. 차입자 입장이었어요. 근데 부채감당법은 이제 개텔이라는 애가 은행 직원이었는데 이건 은행 입장이에요. 누구 입장이다? 그러면 이거는 부채감당법은 저당 투자자 입장이에요. 지분 투자자 입장이에요. 저당 투자자 입장이죠. 나와 있어요? 은행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부채 감당률 을 근거로 봐요. 그래서 환원율을 구할 때 저당상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당상수를 고려합니다. 은행 이자를 따지니까 고려하고 부채 감당률이니까 부채 감당률이 있겠죠? 그 이제 우리가 부채 감당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라는 거 아시죠? 그 대부 비율. 그래서 따라서 저부대 저부대 좀 순서가 바뀌었네. 따라서 저부대 그래서 돈 못 갚으면 그냥이야 익숙한 대로 데리고 가. 그게 그냥이야 저부대야. 저부대에 가서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부채감당법은 누구 투자자 입장이다? 저당 대출기관 입장이죠. 무슨 부대? 저가 뭐예요? 저당상수. 부가 부채감당률. 대부 비율인데 저당 비율보다는 대부 비율로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얘기인데 아시겠습니까? 교수님 저부저예요? 아니 저당 비율이 대부 비율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몇 지선다죠? 그럼 따라서 시조 12. 이 아저씨 아까 조씨 아저씨였죠? 따라서 조씨 12. 내가 어떤 학원 가갖고 조씨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12명이 있어요. 몇 명 있다? 12가 12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 조씨 12, 시조 12, 시조 12, 뭐 요시라고 해도 되고, 요소,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5번 풀어보세요. 오늘 프린트 5번. 5번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본환원율이 한원율이에요. 결정한 방법 거리가 먼 것은. 금융 쪽은 저당투자 요구수준과 지분투자 요구수준이 동일해요? 달라요. 그럼 여기 틀렸죠? 1번 조성법은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조시아셔 씨가 위험하시죠? 여러 가지 위험 구성 요소가 분해해서 그걸 다 더해가는 거예요. 위험 발생률을. 시장추진법은 대상부동산에서 구해요. 유사한 최근 사례에서 구해요. 매매 사례로부터 구하고. 물리적은 소득이 토지와 건물이 같아요? 달라요? 분리가 될 수 있죠. 아까 LG전자 기억나세요? 그럼 예를 들면 누구 투자 입장? 지분 투자다. 한 해야 매기간이야. 기간 말에 가치 상승 하락을 고려했죠. 보유기간 동안에 그 형성분이 무슨 형성분? 지분 형성분을 고려했죠.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에요. 체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 2번을 보시면서 210페이지를 펴놓으세요. 210페이지를 보시면은 임대료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아까 임대료는 무조건 그냥입니까? 임대사례입니까? 다른 걸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다 정의나 산식의 그 가로친 것만 나왔지 거기 밑에 필요기경비 암기 플러스는 암기 안 해도 돼요. 이제 20년 전에 끊겼거든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뭐 하실 분은 하고, 그래서 그 암기 플러스로 그걸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도 항상 다른 강의 자체가 이제 한다는 순위를 매기거든요. 학교론에도. 그래서 학교론에 순위 매기는 그 친구들의 요약지를 보더라도 이건 다 빼요. 그럼 그냥 끊겼어. 끊겼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강의는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따라서 적산법. 그러면 이건 원가 방식인데 뭐냐면 15층에 15억인데 내가 1억밖에 없어요. 그럼 1억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임대료를 구해달라고 감정평가사한테 맡겨요. 그럼 내 돈이 그냥입니까? 1억이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투자 비용이 있기 때문에 원가 방식이야. 그럼 기대율이 있어야겠죠? 그럼 경비를 빼요? 더해요? 그래서 따라서 적산 기기필. 기가 뭐야? 기초가. 또 기가 뭐야? 그냥 했어? 곱했어? 필요적인비를 더했죠? 정의만 가져가요. 그래서 얘는 기초가액에다 기대를 곱해서 기대에 대한 계속해서 임대하는 필요한 경비를 더했죠? 임대료 산정합니다. 체크하셨습니까? 그러면 2번 문제 기억번에 뭐가 들어가는지 식기 전에 빨리 보세요. 기억번에. 2번의 기억. 지금 보고 못 풀면 진짜 심각합니다. 무슨 이율이죠? 기대율이에요. 환원율이 아니죠. 찾았습니까? 이거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환원율이에요? 기대율이에요? 환원율은 아까 수익환원법 때 쓰는 거죠. 그런가요? 암기 플러스 그냥 해줄게. 자, 감가상각비도 그냥요. 이 임료에 포함을 시켜요. 시키죠? 아예 안 한다라도 한번 읽어볼게. 못한다고 또 나한테 뭐랄까봐.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죠? 근데 공익비 부가용료는, 사용료는 우리가 수소료라든지 전기료 같은 거는 따로 계량기가 달리죠? 요거는 이제 포함하지 않고, 조세용과도 치즈세, 등록세, 법인세, 소득세는 포함된다, 포함하지 않는다. 않겠죠? 지금 보고 계셔요? 보험료는 소멸성 보험 같은 건 포함돼요. 비소멸성 보험료 타먹는 거죠. 그래서 화재보험료 같은 건 소멸되니까. 그죠? 이런 거. 그 비소멸성 보험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않죠? 그냥 한번 읽어보자고. 공실도 빼줘야 돼요. 공실도 필요경비에다가 넣어요. 공실 됐으면은 이것도 경비로 처리하고, 대선 충당금이 돈 안 내고 떼면 도망가는 거예요. 임대료 회수 불가능해. 그런 것들. 그냥 운전자금이자요, 정상 운전자금이자요. 장기 차입금이자나 건축자금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데, 얘는 요즘 잘 출제된다, 끊겼다. 끊겼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시겠죠? 자, 임대사례 비교법은 아까 답은 사시지계. 그럼 임대사례,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임대료라는 게 있죠? 오른쪽에 임대료는 아까 무슨 사례로 갔어요? 임대사례로 갔죠? 그런가요? 그러면 그 임료를 따라서 비준 임료. 그러면 2번에 니은번이 뭐가 들어가는지 빨리 맞춰보세요. 못 맞추면 심각하죠. 무슨 임료? 비교해서 준한다는 거거든요.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에 211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사례부동산은 실질임료를 기준으로 해서 순임료 플러스 필요적임인데, 이건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한 20년 전부터 안 나와요. 근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들어보세요, 그냥. 자, 따라서 실질임료, 전체임료 아마 처음 할 겁니다, 제가. 이건 순임료에다가 필요적용비를 더해줘요. 필요적용비를.
더하고,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듣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를 보세요. 만약에 건물주가 있어요. 건물주가 여기 한 20짜리 건물인데 여기다가 3층에다가 노래방을 차렸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걸 권리금 주고 팔았어요. 그러면 그냥요 보증금도 받아요. 보증금은 그냥요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고 시설비가 나갔으니까 권리금을 받아야 되죠. 두 가지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2천만 원을 받았다면은, 자, 얘는 딱 일회성이에요. 따라서 일시불, 거기 일시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 거기 박스 있잖아. 돼 있어요? 일시금을 받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임대해 주게 되면 요원 받아요, 월세도 받아요. 월세도 받고 여러 가지 받죠. 그래서 그런지 월세 이런 것들, 경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불임료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박스는 보고 계셔요? 그럼 기억번호를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번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예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이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보증금입니다. 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예금적 성격에 대한 일시금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금? 보증금. 자, 왜 그러냐면은 보증금은 나중에 그냥요 돌려받아요. 예금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1억을 넣어야 돼요. 그걸 은행에다가 운영해야 돼요. 운영이익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근데 니은번에 보시면은 예금이에요, 선불이에요. 권리금은 나중에 못 받죠. 권리금은 나중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권리금은 상각이 되기 때문에 이 권리금의 상각액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전세계약이 2년이죠. 그럼 2년 동안 1년을 계산했을 때 1,000만원, 1,000만원 상각이 되면 이건 집어넣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상각이에요, 미상각이에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아직 미상각된 거는 아직 넣으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은행이 들었다니까 운영이익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예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을 무슨 금이라고 하고, 보증금. 선불적 성격을 갖는 것은 권리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개론을 알아야 이 용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지 옆에 있는 중개업소가 거기가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거 딱 두 마디만 던져보면 돼요. 아저씨, 여기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이 얼마예요? 뭐야? 그럼 그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학교를 공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한 번만 더 치세요. 선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은 얼마예요? 뭐야? 그럼 거기 그 아저씨는 그냥 자격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론을 알아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자, 이건 그냥입니까? 딱 한 번 맞습니까? 따라서 일시금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보세요. 니을에 보시면은 각 지불 시기에 지불되는 순임료라고 돼 있죠? 이게 따라서 월세. 월세. 50만원, 40만원 월세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인번에 가시면은 부가사용료 공입비 중 실비를 초과한다고 돼 있죠? 부가사용료 공입비 중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 그럼 초과하는 금액은 돌려주는데 안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입니까? 임료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고, 그래서 요거까지가 따라서 지불임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임료는 순임료 플러스 필요재용비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일시금에다가 지불임료로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문제집 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해하셨죠? 그죠? 됐고요. 거기 보시면 수익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수익 분석법. 그럼 수익 분석법은 수익 방식이죠. 그럼 수익 분석법은 이거는 우리가 수익 방식에서 임료를 산정해요. 그럼 산식이 나왔어요. 수익임료라는 것은 수익임료는 뭐에서 뭐를 더해요? 순수익에서 필요재경비를 더하죠. 그렇죠. 그럼 이게 한원법이에요, 수익 분석법이에요. 그러면 오늘 2번 문제를 빨리 맞춰보세요. 2번 문제 식기 전에. 이제 다 채울 수 있겠어요?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죠. 수익 분석법이 돼야 되죠. 아시겠죠? 근데 이게 임대형 부동산과 기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보통 삼성 사옥이 아니라 보통 임대형 부동산을 많이 투자합니다. 근데 보세요. 임대형 부동산의 순수익하고 그 다음 기업용 부동산의 순수익은, 자, 임대형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임대료가 나옵니까? 그럼 임대 수입에서 경비를 빼면 되죠.
근데 삼성 사옥 같은 경우는 임대를 줘요. 매출액이 나와요. 그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면 되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임대부동산이면 요 안에 임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임료를 구하는 건 순환 논리에 빠져져요. 그래서 답이 기업용만 된다. 그래서 할게요. 답이 기업용, 답이 일반 기업 경영, 기업용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그럼 삼성은 그냥요 매출액이 있어요. 총수익을 분석합니다. 일정한 산출을 된 것을 순수익에다가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하죠.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이제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자 오늘 프린트는 다 풀어드렸죠? 그 다음에 제가 214페이지를 나머지 시간을 여기다가 투자를 많이 할게요. 214페이지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100% 나옵니다. 100%. 강사가 100%라는 건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봐. 여러분이 이 에르두법은 지금 와서 알았지만은 그냥이야. 이 공시제도는 알아. 공시제도도 몰라요? 알잖아요. 이거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토지, 주택, 비주거용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자 넘겨보세요. 아까 제가 아껴놨던 게 205페이지입니다. 넘기셔서 천천히 갈게요. 이건 다 그냥 하나씩 다 볼 거야. 205페이지. 205페이지. 가시면 토지는 따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 박스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내가 남겨놨어. 지금 하려고. 토지는 거래사례로 가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요? 공시지가로 갑니다. 들어볼게요. 비교 방식으로 가요. 토지가. 자, 여러분들 개별성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토지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토지 가격이.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 가격이 다 틀립니다. 다 틀려서 토지 가격이 3천만 필지가 가격이 같다, 달리다 달라요. 개별 토지가. 그럼 토지는 그냥입니까? 비교 방식으로 가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었는데 거래사례가 신뢰성이 있다, 다 틀리다. 그래서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이걸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 비교법이에요? 기준법이야? 비교법이 아니에요. 이걸 기준으로 비교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50만 필지의 표준지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 표준지를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합니다. 이걸 산정한 것을 가지고 평가사가 선정을 해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에 이걸 비교하는 거죠. 근데 표준지라는 자체는 정상적으로 매겼기 때문에 따라서 적정 가격. 그러면 정상적으로 매겼기 때문에 사정 보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여기에 사정 보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토지는 거래사례로 간다,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간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토지는 두 번째 줄에 무슨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간다. 여기에는 사정 보정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시점 수정, 지역, 개별 요인만 들어가요. 그 밖에 요인 보정. 그래서 이게 보시면 비교 표준지 선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표준지 중에서 선정해요. 자, 그냥입니까? 시점 수정을 합니까? 국장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데 시군과 같은 용도 지역에 지가변동을 적용해야 되는데 다만 지가변동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는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한국은행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걸 현관편에 칠하세요. 통계청으로 나왔어요. 무슨 청으로? 통계청이 맞아요? 한국은행이 맞아요? 한국은행이. 그 다음에 소비자예요? 생산자예요? 소비자 물가가 아니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다. 생산자가 붙어야 된다. 생산자. 근데 3번 별표. 자, 근데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그러면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하거나 매우 곤란할 경우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게 있나요? 그럼 여기에 있을 때는 무슨 사례로 갈 수 있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적정한 실거래는 자 봐봐. 도시는 빨리 바뀌죠. 도시는 몇 년이네? 3년. 그 밖의 지역은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3년하고 5년이 바뀌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넘기셔서 잘해오셨습니다. 이제 넘기셔서 이 공시지가제도 214페이지로 갑니다. 가셨어요?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요. 토지만 공시해요? 주택도 공시해요? 비주거용도 있죠? 박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공시제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욱한 게 이것만 강의할 때 제가 이제 부동산학 박사인데 제
이 지도 교수가 이창석 교수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의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김영진 교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공인중개사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걸 만든 걸 제가 강의하니까 마음이 욱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 토지 공시제도를 만들면서 따라서 감정평가사, 이 토지 공시제도를 만들면서 평가사제를 만든 거죠. 그럼 아까 이 표준지를 그냥입니까? 평가사가 평가합니까? 그러면 공시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돼요. 맞아요? 그럼 땅의 가격도 그냥 해야 돼? 남한테 공시를 해야 돼. 공시를 해야 되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토지 공시제도가 처음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표준지 공시가를 매겼죠? 그럼 표준지 공시가를 매깁니다. 그럼 표준지 공시가를 매기고 표준지를 적용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 정보를 제공합니까? 거래 지표가 될 수도 있죠. 국가가 지가 산정할 때 수용시 보상평가 해주죠. 과세나 이런 것들. 그때 표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그냥 해야 세금 매겨야 돼. 그럼 개별 공시가를 매기죠. 맞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공시 주체가 없을까? 공시 주체가 있을까? 있죠. 자, 여기 이제 공법이 튀어나와요. 국장은 뭘 줄임말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공포스러워서 공법이라고 하죠. 자, 시군구장은 뭘 줄임말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여기 꿀팁을 드리면 개별만 시장이 합니다. 이게 시장이라고 할게요. 시장은 뭘 줄임말? 시군구장. 그럼 개별만 누가 한다? 시장. 나머지는 다 국장이 한다는 거죠. 봐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개별만 누가 해? 시장. 나머지는 다 국장이 하죠. 그럼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별만 시장이 하고 나머지 국장이 하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꿀팁 내가 다 줄여주잖아. 별로 안 좋아해. 아이씨, 좋아? 자, 개별만 누가 한다? 나머지는 다 국장이 하는 거지. 그러면 끝났네, 그냥. 그래서 할 게 없네. 그죠? 그러면 개별만 누가 한다? 시장. 나머지는 다 국장 한다. 그래서 공시주체를 먼저 갖고 가셔야 돼요. 국장, 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줄임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평가사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평가사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공시제도 때문에. 그래서 평가사가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이 표준지를 가지고 개별공시가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공시가의 산정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걸 작성해 주거든요. 토지 가격 비준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공무원이 매기니까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장이 작성해서 가는 거죠. 얘가 산정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편집공시가를 기준으로 가죠. 그럼 하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다. 있죠. 자, 편집공시가는 그냥입니까? 정보를 제공합니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얘기해봐. 나한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토지의 거래의 지표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국가가 지가 산정이 기준이 되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개별 토지를 매길 수도 있죠. 근데 개별 공시가는 나중에 또 사용료와 또 대부료가 있긴 한데 최근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요. 개별은 세금 매겨요. 그럼 부담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부담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이죠. 부담금 기준.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박스에는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문제집 할 때 프린트를 나눠드릴 텐데, 오늘 특강 때 나눠드리는데, 자, 공통점은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에요. 몇 월 며칠이다? 그 모든 공시는 몇 월 며칠 날로 기준을 잡는다는 거야. 1월 1일인데, 결정 공시하는 날짜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정되는 공실은 같다, 다르다. 근데 다 말일이에요. 그럼 말일을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2월 말일을 하고 얘는 5월 30일 날 하거든요. 그러면 뒤에는 말일이니까 그냥입니까? 2호만 암기합니까? 2호만 암기하시면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무현 정권이 오면서,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오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안 되겠다. 주택도 가격을 공시하자. 그럼 주택은
우리가 이 공법에 의해서 단독주택과 무슨주택으로 나눠요. 공동주택으로 나누죠. 그런가요? 아파트가 무슨 주택이죠? 그럼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시세가 나와 있습니까? 한국감정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서 조사하거든요. 근데 단독은 표준주택과 개별로 나눕니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나눠요. 그런데 공동은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눈다. 자, 제가 아까 개별만 시장이 한다고 얘기했나요? 나머지 다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하죠. 이것도 누가 해요? 국장이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장에 있는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럼 공무원이 이제 매길 때 아까 이건 토지인데 얘는 따라서 주택 가격 부진표를 작성해 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평가사가 산정을 하면서 이 검증 업무를 하는데 이제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이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했죠. 근데 표준주택의 산정은 감정원으로 넘겨버렸어요. 평가사가 합니까? 감정원에서 합니까? 감정원에서 산정하고 이 공무원에 대한 잘명은 검증 업무도 감정원에서 하죠. 그러니까 다 표준지만 평가사가 해요. 뭐만? 근데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다 감정원에서 한다. 감정원에서 한다. 그러면 따보세요. 144. 그럼 얘는 표준주택은 1월 우리가 말일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4월 30일이고요. 얘가 4월 30일이에요. 따보세요. 144. 그러면 얘는 144가 결정 공실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따 효력이 얘는 개별주택 산정만 가는데 개별과 공동은 과세하고 가격정보라는 게 있거든요. 이따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오면서 따라서 비주거형. 자, 비주거형은 굉장히 쉬운 게, 자, 지금 단독을 얘는 일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일반. 공동을 집합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끝났어, 이제. 다시 갈게. 얘는 단독을 뭐라고 하고? 공동을 집합. 그러면 일반이 표준과 개별로 나누겠죠? 비주거형으로. 표준과 개별로 나누고요. 근데 집합은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눠요. 개별만 누가 하죠? 시장. 나머지 다 국장이 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예를 들어 따보세요. 144. 그럼 아까 얘 순하고 똑같죠? 144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의 신청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이의 신청은 공실로부터 며칠 이내? 30일이네. 공실로부터 며칠이네? 30일이네. 구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 이 서면은 저기 부산에 있는 서면이 아니라 이렇게 서면으로 쓰라는 얘기죠. 전자문서라고 들어보셨죠? 이것도 포함되거든요. 이해하셨어? 그러면 이제 펜 들어봐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누가 결정 공시합니까? 국장. 공시기준 1월 1일이고 효력은 가격정보 제공, 토지거래 지표, 공적지가 산정, 개별토지 평가라고 해서 해놨죠.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일은 5월 30일. 자, 얘는 그냥이야 조세야. 부담금 들어가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주택은 단독은 뭐하고 뭘 구분해요? 표준과 개별.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이 표준은 공동에서 나왔어요? 단독에서 나왔어요? 단독에 나왔죠. 공동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죠. 그러면 개별만 시장이고 남은 다 누구예요? 국장. 공시 기준이 1월 1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144로 4월 30일, 4월 30일 되고, 그 다음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산정만 기준이 돼요. 어떤 주택? 개별. 근데 개별과 공동은 그냥입니까? 가격 정보를 제공합니까? 조세부가 할 수도 있죠. 지금 보고 있죠? 비주거형은 주택하고 그냥이요 똑같아요. 똑같죠? 이해 갔나요? 그럼 좌측에 보시면 이 저자가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일 뿐이지 개별주택과 공유주택 조세부가의 기준이 아니죠. 그 표준에는 조세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국장은 표준주택 가격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그냥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요. 평가사가 아니죠. 바뀌었고요.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의 해당 기간장에 공실로부터 며칠이네? 구두로 할까요? 서면으로 할까요? 전자문서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개별공시가 개별주택 비주거용 개별은 다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시군구장은 중앙으로 가야 돼요? 시군구로 가야 돼요?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국장은 시군구에 대한 부동산 가격 공시예요. 중앙이에요. 중앙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요게 이제 바뀔 수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가격? 그럼 적정 가격은 그냥이야 정상적으로 매겨야 돼. 그럼 토지, 주택, 비주거형 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되죠? 그럴 때 가장 높다는 건데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거 아시죠? 그냥입니까? 국장이 작성합니까? 그러면 그걸 갖고 작성해서 시군구한테 넘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토지가격 비준표, 주택, 비주구형 부동산 가격 비준표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오른쪽 선생님 팁. 이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따라해보세요. 적정 가격은 개별에는 안 붙는다. 표준과 공동에만 붙어요. 무슨 말이냐? 자치계 선생님 팁이 있어요? 자, 국장이 결정무시하는 표준 공동은 그냥이야 다 적정이 붙어. 왜? 정상적이 되니까. 얘기해봐요. 근데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표하는 개별에는 적정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요. 왜? 그거는 개별 비준표를 작성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다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가. 적정 가격은 어디에는 안 붙어. 개별은 안 붙어요. 오케이? 이 저자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문제집에 엄청 많이 나와요. 문제집 다 받으셨죠? 그죠? 그 다음에 갈게. 지금 올 위에 가봐. 그럼 적정은 개별에 붙어 안 붙어? 안 붙고 표준만 공동만 붙어요. 대답 좀 하자. 표지 공시가에 적정 붙죠? 개별에 적정 붙었어? 표준 붙었죠? 개별에 붙었어 안 붙었어? 공동은요? 붙었죠. 맞습니까? 비주거형도 그냥이야 개별에는 안 붙어. 표준하고 집합만 붙죠. 그런가요? 그럼 토지의 표준 공시가는 공시 기준이 몇 월 며칠이에요? 아니 맨 위에 그냥 읽어주세요. 1월 1일이죠. 공시 기준일이. 왠지 지금 머리가 가봐됐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그냥 거기는 읽으라는 거예요.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 현재 국장이 결정 공시하는 표지 단위 면적당 가격에 적정 가격이 붙죠. 근데 개별은 적정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죠. 이거는 이제 토지 가격 비준표로 사용했기 때문에 개별 토지에 적정이 붙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매년 공시지가 공시기일 현재 관할구역 안에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에는 적정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요. 근데 표준 주택 가격은 붙겠죠. 자, 이건 공동에서 나왔어요. 단독에서 나왔어요.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적정 가격이 붙습니다. 개별은 붙어 안 붙어? 그냥 여기는 관할구역 안에 개별주택 가격만 명시되고 공동은 붙죠. 적정이라는 게 붙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적으세요. 자, 이 적정가격으로 10,000원을 매겼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매긴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표준과 공동은 그냥이에요. 다 정상적이에요. 근데 개별 토지는 다 똑같아요. 달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적정가격을 붙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로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그렇게 가. 다음에 개별만 적정이 안 붙는다. 그렇게만 가. 그렇게 가. 아주 힘들어 죽겠어. 거기다 적어. 문제집이 됐다가 잘 나온다. 그죠? 이 저자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긴 게 강사마다 자기 특색이 있거든요. 이걸 좋아하면 문제집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것만 알면 공시지가는 거의 한 6개, 7개 맞춰 있다. 나중에 문제집에. 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표준지 조사평가 공시라는 게 있죠.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1번. 아까 제가 표준지는 그냥입니까?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하죠. 그럼 당연히 이 조사평가를 누구한테 의뢰하겠어요? 감정평가사. 근데 하나예요? 둘 이상이에요. 근데 요거 현관 배치하세요. 근데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는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표준지에서 하나의 평가에 의뢰할 수도 있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바뀐 겁니다. 이게 굵은 글씨 쓰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둘 이상이에요? 하나도 될 수 있어요.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진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보통이 가중평균인데 여기는 산술평균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편의공시가의 평가업자가 제출할 조사평가액은 가중이 맞아요. 여기만 산술이에요. 산술. 자, 표준은 적정가격이 붙죠? 4번 별표. 자, 실제 용도로 가야 돼요. 공시 기준을 현재 이용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일시적 사항은 고려된다, 고려하지 않는다. 않고요. 자, 표준지는 나지로 상정합니다. 뭐로 상정한다? 그럼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는 거로 봐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매게 되니까.
뭐 검구한가를 고려한다 안 한다? 공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6번 개발이익을 반영 안 해요? 반영을 해요. 근데 니은번만 체크하세요. 개발이익이 주의환경 사정보정으로 보아 공식일 현재 현실화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죠? 네, 그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는 선정 기준이 없어요? 선정 기준이 있어요. 그냥 해야 돼요?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그 토지가 너무 지가가 높거나 낮으면 안 되죠? 그럼 여기에 대표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중용한다는 것은 그 특성이, 토지의 특성이 이용상, 형상, 면적이 표준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표준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확정성입니까? 확정성은 그냥입니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명확하게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단어가 있죠? 다음에 확정, 확인. 안정성은 자, 그 용도가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지속적, 일시적이 아니니 계속적 이용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따라서 대중확안. 김대중 대통령 아시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대중이를 그냥 확 안으셔야 돼. 따라서 대중확안. 확안. 그죠?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3번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과된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의 대상이 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한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표준지로 본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는 얘기가 있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표준지로 선정했으면 다시 개별 토지를 매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를 무슨 공시가로 본다? 개별 공시가로 봅니다. 얘기에 다음 넘어가요. 이해하셨어요? 아까 표준지도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봤죠? 그러면 나주로 간다는 건 정상적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4번 별표. 표준주택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무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돼 있죠? 그럼 표준주택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개별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5번 비주거용은 따라가죠? 그래서 그거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가 예외가 있는데, 아까 시장구수구청장이 개별공시가의 공시기일 1월 1일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할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가를 결정공시해야 된다고 돼 있죠? 아까 개별공시가는 원래 5월 30일이었죠? 근데 그냥 예외도 있어.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병합 분할 합병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그해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사이에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음 해 언제? 1월 1일을 한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분할합병 신축 등에 발생한 단독가 개별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아까 개별주택은 원래 4월 30일 날 결정공시를 해야 되죠. 근데 그냥이야 분할할 수도 있어. 합병 신축이 발생할 수도 있죠.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거든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1월 1일서부터 5월 30일까지 사이에 분할합병 신축 등이 발생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 해에 언제로 합니까? 6월 1일을 기준일로 봐요. 그다음에 9월 30일 날 결정공시한다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6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사이에 분할합병 신축이 발생할 때는 다음에 언제다? 1월 1일이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공동주택도 그냥입니까? 4월 30일 날 합니까? 그럼 요 날짜가 똑같겠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때 보시면 공시사항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서 상태 감정이 조용해졌는데, 일로 봐요. 아까 개별공시가는 아까 언제 했었어요? 5월 31일 했는데, 아까 예외도 있다는 얘기예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4월 30일 날 원래 결정공시하죠? 근데 그냥입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분할합병 신축이 발생할 때는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정한 날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시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 토지는 건물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맨 밑에 가보세요. 주택가격은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고 하지 않죠? 제곱미터 가격이 아니라 주택가격이고, 토지가격은 건물에 관한 사항을 공시한다, 공시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에는 건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 표준지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 면적 및 현상, 표준지 및 주변 조지 이용상 들어가고, 표준주택은 그냥입니까? 단위면적당 가격이 안 들어갑니까? 제곱미터 가격이 아니죠. 그럼 여기는 그냥 지번 가격, 대지 면적 및 현상, 그러니까 용도 연면적 같은 게 들어갔죠. 사용수일, 임시사용일 등도 포함돼요. 근데 거기다 적어보세요. 따라서 건축 허가일, 거기 건축 허가일은 없죠. 그 꿀팁이야.
건축 허가일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었어요. 건축 허가일이 아니라 사용 승인이 들어가죠. 임사용 승인 포함.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개별주택은 지번과 가격만 들어가죠? 공동주택은 지번 가격만 들어가요. 아파트 명칭도 들어가요. 동호수 면적 그 밖에 공시사항이 들어가죠. 찾았습니까? 비주거용은 그냥입니까? 주택하고 같습니까? 같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개별만 누가 하죠? 시장. 나머지는다. 국장. 심의를 거칠 수 있죠. 국장은 그냥입니까? 중앙부동산 가격입니까? 시군구장은요?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가야 돼요. 맞습니까? 공시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죠?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공실로부터 며칠 이내. 구두로 해요? 서면으로 해요? 전자문서 포함되죠. 근데 자, 이 공실은 그냥입니까? 다 말일입니까? 그래서 25, 144, 144 요걸 제가 나중에 이제 문제집 할 때 또 요거를 요약 암기 노트를 드릴 거예요. 그럼 2호는 주택이에요? 토지예요? 144가 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표준지만 평가사가 산정한다 그랬죠? 근데 표준주택은 그냥입니까? 감정원에 넘겼습니까? 공동주택도 넘겨버렸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요 비주거용은 책에 안 나왔지만은 이건 평가사가 할 수도 있고 감정원이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 좀 끝낼게요. 끝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서부터가 문제집이죠. 그래서 문제집을 제가 이제 여기다 계획표를 짜가지고 페이지를 적어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꼭 풀어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총론 쪽으로 가요. 총론 쪽으로 가고 이제 강의가 한 8주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 공급을 조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페이지를 나중에 적어드리면 그냥인데 문제를 풀어 오셔야 돼. 풀어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암기 노트를 또 해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1번서부터 3번까지 5번까지 풀게 되면은 딱 시간을 재세요. 한 문제에 1분당 풀어 오셔야 돼요. 풀어 오시고 내가 1번이 틀렸다? 그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막 이렇게 막 체크하지 옆에서 보면 쪽팔리니까 다른 데다 적어놔요.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그러면 1번을 강의를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는 꼭 풀어 오세요. 그 계획표는 제가 이번 주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